한의학으로 신부전을 치료하거나 신장 환자에게 적절한 한약 치료를 했을 시에 이 생존율이 증가한다라는 대규모 국가 데이터들도 존재를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는요, 이 치료가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입증은 간단합니다. 또한 신장병에 야채를 절대 먹지 말라라는 사람들이 있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제한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임상에서 보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제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신장이 나빠진 지 3개월 이상 된 것을 만성 신부전으로 분류하고 있죠. 이 만성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투석으로 가는 병인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핵심은 신장에 지속적으로 있는 염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계속 생기고요, 그에 따라서 물질들이 축적되기도 하고 또 혈관이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신장이 섬유화가 되면서 신장 기능이 사라지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증 환자들의 신장을 관찰해 보면요, 이 염증 수치인 염증 관련 마커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성 신부전 환자를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치료 결과를요 이미 여러 차례 국내 국제 학술지 등의 이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했고요, 방송에 제 환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신장이 좋아졌다라고 증언을 여러 차례 이미 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뜨는 영상을 보셔도 환자분들의 인터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기본적으로는요, 이 치료가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입증은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사실 입증은 끝난 겁니다. 이건 의무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 기록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도 사실 치료 사실은 입증이 다 된 겁니다. 이 참고로 방송에 나간 환자 인터뷰를 잠깐 보시죠. 실제 자료 화면이 나가는데요, 제 환자 중에서 신장이 나빠진 환자가 방송 출연을 해서요 신장이 좋아졌다는 걸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또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 한의학으로 신장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또 세계적으로도 한의학으로 신부전을 치료하거나 신장 환자에게 적절한 한약 치료를 했을 시에 이 생존율이 증가한다라는 대규모 국가 데이터들도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성 신부전은요,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한의학제나 처방들이 이 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신장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신장 기능 지표인 이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장병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은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질환인데요, 결국에 이 당뇨병은 온몸의 미세혈관들이 다 망가지니까 신장의 미세혈관까지 망가져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제가 당뇨 합병증 치료로 이미 여러 번 논문을 냈는데요, 이 망막병증이 사라진 논문이나 방송에 나와서 제 환자가 당뇨발이 회복된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뇨병 합병증의 경우에는요, 이게 결국에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망막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 모두 이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에 들어가고요, 따라서 치료 원리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 다음으로 많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질환이 바로 고혈압인데요, 이 경우에서도 혈관이 막 터지고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게 하면서 초기에만 오시면 또 치료가 잘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과 관련해서 생기는 신장병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구체 신염입니다. 사구체 신염의 경우에도 한약 치료가 좋은데요, 역시 신장 기능이 많이 살아있는 이 초기와 중기일 경우 치료가 잘 되고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이 모두 한약이 가지고 있는 염증 억제 효과와 이 조직 복구 능력, 그리고 한의학적인 특징인 이 체질 개선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신장질환 치료의 공통점을 뽑아보자면요,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좀 더 수월하고 덜 수월하기도 한데요, 비교적 초기에 오시면 가장 효과가 좋고요, 말기가 되기 전에 오셔야 좋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치료로 한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 실제 신장이 좋다고 알려진 한약 논문들을 국제 SCI급 저널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어려운 질환을 잘 보려면요, 학문적으로도 여러 자료를 참고해야 하고요, 현재 이외에도 한의학의 특징을 잘 살려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액 검사 결과도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요,
크레아티닌 수치나 단백뇨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외에 여러 증상과 이 한의학적인 진단법 등을 활용해서 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구역질이 있는지, 신부전을 만든 원래 질환은 무엇인지, 당뇨 합병증인지 아니면 사구체 신염인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참고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 환자 데이터와 인터뷰를 봐도요, 적절할 때 일찍 오시면 치료 확률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인 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거는 그냥 다 한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쌀부터 상추, 귤까지 실제로 모두 한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약을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진짜 문제가 됐던 건요, 한의사한테 전문적으로 지는 한약이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약초를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 한약 부작용이 낮다라고 말할 때 거의 전부에 가까운 정도가 이렇게 집에서 스스로 지어 먹는 경우였다라는 국제학술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절대 먹지 말라라는 뜻의 진짜 뜻은요,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혼자 지어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지어 먹는 것조차 병원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한약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오해들이 생겨난 것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실 한의학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이 정말 큰 나라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오히려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한방치료를 같이 합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이 바로 메이오 클리닉인데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이 병원에서 한방과가 있어서 침도 놓고 한의학적인 진료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런 협조 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의학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큰데요, 이것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일제 강점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실들은 이 대한의사학회 논문에도 잘 나와 있고, 이 부분도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역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 아닙니까? 대표적인 분이 저희 형인데요, 서울의대를 나와서 대학병원 교수를 하다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카들 치료해줄 때 한약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공진단도 잘 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방진료에 대해서 절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답에 가까운 말만 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서 협조하는 체제가 잘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실제 환자 진료 시에는요, 환자에 맞춰서 혈액 검사를 해가면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딱히 우려하시는 것만큼 막 한약을 먹었으니 큰일이다 라고 할 정도의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한약재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재가 맹문동인데요, 이 맹문동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먹어야 치명적인지 쥐실험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태 얼마나 먹어야 치명적인지 현재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쥐가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을 환자에 맞춰서 이렇게 안정성 높은 한약재들 위주로 쓰게 되면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은 잘 안 하시거든요. 다만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알러지 반응이라던가 소화불량 등이 있고요, 아주 드물게 환자 개인의 특이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 수치는요, 음식을 먹고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검사를 하고 대비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겠죠. 또한 환자분들 중에서 초진에 오실 때부터 이미 칼륨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칼륨이 높으면요, 한약을 일단 중지하고 수치가 내려오는 것을 관찰 후에 한약을 투여하거든요. 이렇게 안정성에 대해서는 정말 세세하게 환자를 케어하면서 보는 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모든 병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신장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40 이상이다. 즉 2기에서 3기에 있는 환자들이 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또한 단백뇨가 적은 경우에도 악화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런 경우들일수록 치료가 잘 되게 됩니다. 통상 단백뇨가 많다는 것은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만히 두면은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치료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구체 여과율 개선입니다. 즉 낮아진 신장 기능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고요. 검사 수치에서는 이 몸무게가 아주 크게 변하지 않았을 때 대개는요, 크레아틴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가 올린 많은 혈액 검사지에서요, 크레아티닌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요, 이게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두 번째는 빠르게 나빠지는 신장 기능이 완만하게 나빠지는 이런 속도가 주는 것도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급속하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걸 줄여주지 않으면요, 1년 이내에도 투석을 하라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신장 기능 하강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투석 예방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초진으로 왔는데요,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30%였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신장 기능이 50%였던 겁니다. 이 경우에는 1년에 결국에는 20%씩 신장이 망가졌다라는 의미고요. 가만두면 한 1년 이내에 그냥 투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몇 개월 안에도 투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또 곧 투석이라는 분들이 한약을 드시고 신장 기능이 좀 더 오래 몇 년씩 유지가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도 물론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강 속도를 늦춰서 비슷하게 유지를 시키거나 해서 투석으로 가는 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훌륭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요, 초기 치료의 반대죠. 말기, 즉 곧 투석이 얼마 남지 않았을 정도로 나빠진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신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투석이 수개월밖에 안 남았다. 물론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서 1년에서 2년 이상 신장 기능을 유지시킨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아주 많이 좋아진다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말기 신부전이라 할지라도 기존 병원 치료와 함께하는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말기 신부전 환자 908명을 대상으로 한약 투여한 연구에서 한약 치료는 투석 시기를 늦추거나 투석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무조건 조기 치료가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말기는요, 치료 가능성이 초기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 다 잃고 오실 때가 사실 제일 늦은 때죠.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했으면은 절대 투석까지 안 갔을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이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염증을 낮추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신장병은 만성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신장에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혈당을 낮춰야 돼요.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있는 사람이 혈당이 높아지면요, 신장이 매우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부터 관리를 잘하자,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잘 하려면 사실 식사 조절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부터 하는 운동은요, 혈당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바로 몸에 흡수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요, 30분 이후부터 소장에서 흡수가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운동을 시작을 하면요, 혈당 스파이크 등 혈당이 막 치솟아 오르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로하고 일을 많이 해도 이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를 피하시고 되도록 일은요, 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나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피를 거르는 이 사구체라는 곳의 압력이 올라가서 신장 손상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제한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임상에서 보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제한하게 되면 사람이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육도 쭉쭉 빠지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는 드시라고 권하는데요. 이 대략 하루에 고기로 이 탁구공 3개 정도까지는 드셔도 된다라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런 권장량이 달라지긴 하는데 탁구공 3개 정도면 일반적인 몸무게의 성인 하루 고기 섭취량 정도는 이 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신장병에 야채를 절대 먹지 말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4기에서 5기 신부전이 아니면 야채를 심각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대개 야채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주의를 하면서 야채를 드시면 야채 섭취가 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물론 칼륨 수치를 재가면서 이 높아지시는 분들은요, 칼륨 제거제를 드시거나 혹은 야채를 물에 오래 담궜다가 드시는 등 처리를 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칼륨 수치가 높다거나 이미 내가 4, 5기 신부전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야채 많이 드시는 거를 상당히 좀 조심하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신부전 환자의 생활관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